The sun and the moon, physical objects, everything that we see inside of space and time is just our visualization tool. The reality we're interacting with is nothing like the visualization tool. It's nothing like space and time. We've made the rookie mistake of assuming that our headset, VR, our visualization tool, is the final reality. 다음에 사진을 보아라. 딸기가 보이는가? 빨간색이 보이는가? 놀랍게도 이 사진에는 빨간색이 어디에도 없다. 이 사진은 심리학자 키타오카 아키요시가 녹색과 회색으로만 만든 이미지다. 포토샵에는 이미지의 색상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딸기의 색상을 추출하면 빨간 계열이 아닌 회색 계열이 나온다는 것이 그 근거다. 왜 그러는 걸까? 아키요시에 의하면 딸기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색상의 항상성 때문이다. 광원의 조성, 즉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일어난 변화가 아무리 커도 뇌는 물체의 색상을 거의 똑같이 해석하는데 이것을 색상의 항상성이라고 한다. 색상의 항상성은 뇌가 다양한 변화 요인을 배제하고 학습을 통해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물체를 판단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조명의 조건이 바뀌어도 육안으로 보이는 물체의 색상은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렌지를 밝은 곳에서 보든 어두운 곳에서 보든 우리의 뇌는 항상 주황색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색상의 항상성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오렌지를 푸른 조명에서 봐도 우리의 뇌는 그것을 주황색이라고 해석한다. 포토샵에서 오렌지의 색상을 추출하면 보라와 파란 계열의 색상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렌지가 주황색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보라색이다. 이것은 보라색일까? 우리의 눈이 색상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가 색상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눈이 인식할 수 있는 색상은 빨강, 초록, 파랑이 전부다. 우리가 보라색을 볼 때 우리의 눈이 뇌에 전달하는 색상 정보는 보라색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눈이 뇌에 전달할 수 있는 색상 정보는 빨강, 초록, 파랑일 뿐이기 때문이다. 빨강, 초록, 파랑에 대한 정보를 우리의 뇌가 전달받으면 그 정보를 혼합하여 보라색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본 보라색마저도 정말 보라색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해석하는 보라색, 즉 색상 또한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나와 나의 옆 사람이 같은 보라색을 봐도 서로가 다른 보라색을 본다는 것이다. A가 본 보라색은 B가 본 보라색과 다르고 C가 본 보라색은 A가 본 보라색과 다르다. B와 C도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 진짜 보라색을 우리는 고를 수 없다. 이런 현상을 퀄리아라고 한다. 퀄리아는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여럿이서 똑같은 빨간 사과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맛을 달콤하다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내가 느끼는 달콤함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달콤함의 정도는 각각 다를 것이다. 그리고 달콤한 사과를 먹었을 때 그 느낌을 행복하다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각자가 느끼는 행복감도 각각 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빨간 사과를 봤을 때도 그 색상을 빨강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각자가 인식하는 빨강 또한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 퀄리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각자가 인식하는 빨간색이 다르다는 것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확실히 빨간색을 인식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의 눈만 절대적인 빨간색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빨간색은 뇌가 해석한 빨간색이다. 우리는 진짜 빨간색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자의 뇌가 해석하는 빨간색은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진짜 빨간색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의 의식이 정의하는 빨강, 초록, 파랑조차도 그 색상이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각자의 차원 공간에서 각자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해가 질 무렵에 노을을 보아라.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신이 직접 해석한 노을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노을은 빨강, 초록, 파랑이 모인 색상의 집합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혼합하여 아름답게 해석한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퀄리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노을을 봐도 각자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다를 것이다. 따라서 그중 어떤 것이 진짜 아름다움인지를 알 수도 없을 것이다. 아름답다를 정의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아름답다에 대한 정의는 의식이 만들어낸 한계가 아닐까? 의식을 넘은 영역에 인간의 의식으로는 형용할 수가 없는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지구는 평평하다고 굳게 믿은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세상의 끝을 보기 위해 긴 모험 중이었다. 세상의 끝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 남자는 길에서 마주친 스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세상의 끝이 어디 있나요? 스님은 남자가 지나온 길을 천천히 가리키더니 남자에게 물었다. 저 꽃의 배경은 무엇인가? 남자가 답했다. 수풀입니다. 수풀의 배경은 무엇인가? 산맥입니다. 산맥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늘입니다. 하늘의 배경은 무엇인가? 남자는 말문이 막혔다.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다. 그것이 세상의 끝이다.